이하적인 입장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벡터의 내적에 관해서 배웠던 맨 첫 번째 해석이죠. 정사형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이 생각외로 굉장히 유용하게 종종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도형이 기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림 속에요. 직각삼각형이 보여. 직각삼각형.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오, 얘 곱하기 얘. 뭐 이런 생각하셔야겠죠? 예. 정사형을 생각해서 벡터의 내적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혹은요, 직각 사다리꼴 그림 같은 것이 보여요. 어떤 그림입니까? 요런 그림이지. 그러면 또 뭐 생각해야 돼? 오, 얘와 얘의 벡터의 내적은 얘 곱하기 얘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봤을 때 딱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벡터의 변형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계속 진행됩니다.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C, D 앞으로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요, 끝말 이어가기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앞에서 계속 배웠던 내용이죠. 그리고 벡터를 변형할 때 그래 나 X축, Y축을 정해가지고 얘를 성분화시킬 거야, 즉 해석기화시킬 거야 라는 이런 변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개념인데요. 1차 결합 크기의 제곱과 내적의 관계라고 받아 적으십시오. 1차 결합 크기의 제곱과 내적의 관계, 이 녀석을 이용해서 푸는 내용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적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아, 이 중에 얘가 좀 빠르겠는걸? 이라는 이제 감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요, 지금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겁니다.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얘를 좀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와 1인 직사각형 ABCD에 대하여 얘 내적의 값을 기억, 니은, 디귿에 구해놨네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딱 봤을 때 우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얘는 지금 보니까 C, B, C, D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요. C, D에 C, A가 나오거나요. 예, A, B에다가 B, D가 나오거나 했네요. 자, 그림을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예, 직각 삼각형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유형이죠. 그러면 이렇게 막 직각 삼각형이 한눈에 보이는 유형은 자, 위에 나와 있는 1, 2, 3, 4, 5번 중에 몇 번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3번 정사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편하고 좋을 것이다요. 그래서 우선 솔루션 1 정사형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 나는 정사형 개념을 이용해서 내적을 한번 구해 볼까 해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억을 봤더니 CB 이렇게 길이 2짜리죠. 그리고 CD 이렇게 생겼네요. 자, 길이와 상관없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90도면 내적의 값은 항상 몇이다? 0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내적의 값이 그냥 0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맞다 틀리다? 맞다. 0이래. 맞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는 이렇게 생겼고요. CA는 이렇게 생긴 상태네요. 자, 여기에서 정사형을 구하면 선생님이 이 녀석을 얘를 바닥으로 삼아서 정사형을 내려드리면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돼? 1 곱하기 1 되겠죠. 요 길이 곱하기 정사형 1 곱하기 1이 돼서 내적의 크기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1, 니은은 맞다 틀리다 맞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분의 BD예요.
자, 볼까요? 한번 A에서 B, 그리고 B에서 D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 그러면 얘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얘하고 얘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가 둔각이므로 얘는 무조건 음수값이 나올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선 양수가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리고 보는 거야. 자, 내적각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의 정사형 떨어뜨리면 여기 길이 일자리가 될 거야.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 1에다가 코사인 세타는 180도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아, 요 내적의 크기는 1이 아닌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사형을 이용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유클리드 기하적인 입장에서 즉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CB. 자, CB는요. CB는 뭐가 되겠어? CB 벡터의 크기에다가 CD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90도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B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2, CD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면 1, 코사인 90도는 0. 그러므로 얘는 0이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니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의 벡터를 구하면 CD 벡터의 크기, CA 벡터의 크기, 그리고 CD와 CA 벡터는요, 예, 이제 여기 이렇게 세타 이런 거 가질 거 아니야. 얘를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작업해 보도록 합시다. 자, CD의 길이는 1이었어요. 자, 여기가 1이야. 얘가 2야. 그러면 이렇게 된 요 대각선의 길이는 몇 되겠습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를 이렇게 곱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래. 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뭐야? 루트 5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라고 구했더니 약분되네요.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1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디귿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내적각. 자, AB 벡터의 크기, BD 벡터의 크기, 그리고 AB와 BD 벡터의 각은 이렇게 세타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풀어볼 거예요. 우선 AB 벡터의 크기는 1 나옵니다. BD 벡터의 크기는 루트 5가 나오죠. 그리고 얘는요, 이 세타는 90도를 넘어서네? 나 보각관계 이용할 거야. 자,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코사인 세타가 아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렇게 계산을 해버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에다가 요각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뭐야? 루트 5분의 1이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 이렇게 적었더니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솔루션 3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3는요 성분화 시킬 거예요. 즉 해석기하적인 입장에서 성분화 시켜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저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좌표 축상에 옮겨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나 여기 B라고 하고 B를 0,0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C라고 하고 C는 2,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D라고 하고 D는 2,1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A는 0,1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B 벡터라고 나와 있네요. 예, CB 벡터는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 자, CB 벡터는 이렇게 놓으면 살짝 그렇구나. 거꾸로.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0,0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12 벡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D 빼기 앞에서 마이너스 2,0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도트 요번에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CA 벡터를 하고 있어요. 자, CD 벡터를 하고 있어요. 자, CD 벡터 같은 경우도 D 빼기 앞 해버리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0,1이라고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합니다. 요렇게 두 개 곱하면요. 요렇게 두 개 곱하면 0. 그래서 얘는 0이 나온다 라고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CD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CD는 요 녀석이네. 자, 요 녀석은 어떻게 구한다? 예, 두 벡터의 D 빼기 앞이에요. D에서 앞에 있는 걸 빼면 얘는 0 나올 거고 D에서 앞에 있는 걸 빼면 얘는 1 나올 겁니다. 도트. 요번에는 CA 벡터를 계산할 거예요. CA 벡터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므로 D 빼기 앞 할 겁니다. D에서 앞에 있는 걸 빼면 마이너스 2, D에서 앞에 있는 걸 빼면은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곱하면요. 더하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1. 그러므로 얘는 벡터의 내적이 1이 된다 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D 빼기 앞 하면 D에서 앞에 있는 걸 빼면 1 나오겠네요. 자, BD 벡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D 벡터는 사실은 D 빼기 앞을 했을 때 앞이 모두 0,0이기 때문에 빼면 안 하잖아. 그럼 얘를 쓰면 되겠죠? 2,1. 그래서 선생님 어디 잘못했구나. BD 벡터. 뭔가 잘못했는데 어디 잘못했지? 앞에 걸 잘못했나요? AB 벡터구나. 죄송해요. AB 벡터입니다. 자, D 빼기 앞 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네. 그치? 선생님 거꾸로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므로 벡터의 내적의 값은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 3가지 정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벡터의 내적 정리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조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내적은 유클리드 기하적인 입장과 해석 기하적인 입장에서 해석 가능하다. 유클리드 기하적인 입장에서 A 도트 B를 해석할 때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코사인 세타라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요. 자, 해석 기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는요. A 벡터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죠. A1, A2 B 벡터의 좌표가 필요하다. B1, B2라고 잡은 상태에서 A 도트 B 벡터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항상 A1, B1 플러스 A2, B2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해요. 1분만 쉬고 갈게요.
예, 죄송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벡터의 내적에서 만들어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이 내적을 이용해서 연산을 할 거예요. 연산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공식의 핵심 베이스 두 개만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엄청 중요한 공식은요. A 도트 A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자, 두 벡터가 똑같네? 그러면 두 벡터가 똑같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몇 도 되겠습니까? 항상 0이 나오겠지. 맞아요. 얘는 코사인 0이므로 항상 뭐가 된다? 1이 된다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1이니까 얘는 결국 절대값 A 벡터만 두 개가 곱해져 있네. 그러므로 얘는 뭐와 같다? 요런 제곱과 같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A 도트 A는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한 번 더. A 도트 A는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한 번 더. A 도트 A는 절대값 A 벡터의 제곱이다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앞뒤 벡터가 어떨 때만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A 벡터의 성분화가 이루어졌어요. A1, A2라고 하겠다. 이때 내가 절대값 A 벡터를 구하고 싶다요.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값 A 벡터는 우리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루트 A 도트 A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 식에서. 왜? 절대값은 음수는 나올 리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성분을 이용할 시기가 왔어요. 자, 성분을 이용하면 얘는 무슨 상태예요? A1, A2 도트 A1, A2이므로 성분화시키면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다? 이 녀석 성분화 됐을 때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즉 절대값 A 벡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다. 한 번 더 절대값 A 벡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다. 한 번 더 절대값 A 벡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40초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분을 주고 있네요. A 벡터의 성분과 B 벡터의 성분을 주면서 내적을 구해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내적을 구하려면 저기 미지수로 존재하는 누구를 무조건 알아야 돼? X를 구해야지만 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즉 내적을 구하는 건 그냥 공식이니까 껌이고 이 문제는 무엇을 구하는 거다? 미지수 X를 구하는 문제다요. 미지수 하나가 주어지면 식 몇 개 주어져야 된다? 한 개가 주어져야 된다. 그 한 개의 식이 어디에 존재한다?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미지수 하나씩 하나 얘는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미 배웠죠? 이렇게 A 벡터가 3번으로 주어질 때 A 벡터의 크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자, 얘는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루트 2다라는 이런 등식으로 바뀌겠구나. 위에서 배웠던 절대값 a 벡터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다 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양변 제곱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얘는 풀어서 정리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양변 제곱해서 2가 되네요. 결국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결국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므로 x의 값은 무조건 1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 뭐 이제 껌이지. a 벡터는요, x자리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b 벡터는요, x자리에 1 대입하면 0, 2. 그래서 결국 a 도트 b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곱하면 0이네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네. 결국 벡터의 내적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내적과 크기를 이용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는 공식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댔지. 내적, 크기, 각은 사실 세 개 중에 두 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 중에 각 구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중요한 개념이야 라고 했어요. 바로 그 내적과 크기를 가지고 각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볼까요? a 도트 b는 뭐야?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각을 구한다라는 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만 남겨두고 나머지 것 이항해버리면 뭐가 되겠다?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분의 a 도트 b가 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배운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분이 주어졌어. 우리 성분이 주어질 때 절대값 a 벡터와 절대값 b 벡터 그리고 a 도트 b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얘를 성분화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분의 a1, b1 플러스 a2, b2다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어떤 값이 나오면 다시 코사인 세타는 어떤 값이다라는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조금 암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게요. 시작!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분의 a 도트 b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분의 a1, b1 플러스 a2, b2 한 번 더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분의 a 도트 b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분의 a1, b1 플러스 a2, b2 마지막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분의 A 도트 B는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루트 B1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분의 A1, B1 플러스 A2, B2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래쪽에서는요, 얘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조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보통 어디에서 많이 배웠어요? 예, 수학원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배웠지? 거기에 이제 개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삼각형 OAB에서 OA는 A 벡터고 OB 벡터는 B 벡터고 각 A와 B는 세타를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 S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않아요? 요 길이를 A라 하자, 요 길이를 B라 하자, 그리고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 때 요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라는 요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도 배우고, 예, 수학 1에서도 배우고, 지금 우리가 써먹을 요 개념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 요렇게 OAB라는 삼각형이 있대요. 이때 벡터 OA를 우리가 A 벡터라 부르고 벡터 OB를 B 벡터라고 부르고 AOB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답니다.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요 크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2분의 1의 크기니까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여기에 사인 세타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적에서는 요 벡터에선 중요한 게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이지. 그러므로 저 사인을 우리는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뭐냐? 바로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제곱관계 공식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므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고 결국 사인 세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뭐 요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 세타라는 요 크기가요. 사인 같은 경우는 0도와 180도 사이에서 항상 뭐야? 양수값만 같지. 그러므로 요 마이너스는 사실 여기에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2분의 1의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다라고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웠어? 예,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 예, 크기와 내적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정리하는 방법을 바로 앞에서 배웠지? 걔를 한번 써먹어 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얘는 1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예,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분의 A 도트 B라고 요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제곱이 돼 있으니까 마지막에 요렇게 예, 전체 제곱만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면 얘는 양수잖아. 그치? 요 양수니까 루트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집어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얘를 루트 속으로 집어넣으면요. 얘는 A 벡터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야. 루트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는 요식이 있으니까 얘는 1 마이너스로 중괄호 쳐야겠다. 중괄호. 1 마이너스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A 도트 B 전체의
제곱이다. 그리고 중괄호로